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쯔양과 구제역, 카라큘라 세 사람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도대체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밝혀진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차분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마치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제 제 영상이 갖고 있는 특징이자 장점 아니겠습니까? 재미는 좀 떨린다라고 할지라도 떨리는 게 아니라 딸리는 거죠. 재미는 좀 딸린다라고 할지라도 차분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보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영상의 특징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하나씩 좀 추가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구재혁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찰에 가가지고 혼자 자진 출두하는 참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시사저널과 단독 인터뷰까지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구재혁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시도했을 때 원래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람들은 회피하거나 좀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재혁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기자가 그냥 막무가내로 예고도 하지 않고 찾아가가지고 질문했었을 때 아예 그냥 장소로 데리고 가가지고 따로 인터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이나 자기가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겠고 그리고 또 그만큼이나 지금 자기가 억울하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진짜 소시오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궁금한 이야기 Y 측에서도 구재혁 씨와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던데 그 인터뷰의 내용을 조목조목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일단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1월, 2월경을 기점으로 찌양님에 대한 익명 제보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 소속사에 문의를 했죠. 찌양님이 감금, 폭행, 갈취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찌양님에 대한 영상을 제작을 해주겠다. 찌양님의 억울함을 구제해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저에게 이제 리스크 관리 컨설팅 관련된 내용을 부탁을 한 거예요. 제보자의 신상을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찌양님도 모르는 내용이고요. 찌양님의 변호사님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오로지 저와 찌양님 님 셋이서 했던 약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진 상태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 인터뷰를 보니까 한마디로 참 가증스럽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구재혁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작년 한 1월, 2월, 지난 한 1월,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찌양 씨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이제 폭로성 얘기들이 왔었고 제보들이 왔었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확인해 보기 위해 가지고 소속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랬더니만 소속사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런 식의 소스를 얻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제보를 한 것인지 그 제보자를 찾아달라, 이중 스파이 역할을 맡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게 용역 계약까지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찌양에 대해 가지고 보호해주고 정당한 계약을 통해서 5,500만을 받았던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구재혁 씨가 다음과 같은 계약서까지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계약서만 봤을 때는 분명히 찌양 측에서 저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5,500만 원을 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드러난 진실들을 통해 가지고 방금 인터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해가지고 구재혁 씨가 찌양의 과거를 알게 됐던 것일까? 방금 인터뷰에 따르면은 제보를 받았다. 1,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보 메일을 통해서 제보가 굉장히 많이 왔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보하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찌양 측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이중 스파이 역할까지 맡았다. 그렇게 해명하기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제보자가 누구였어요? 그쵸? 최우석이라고 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이 최우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쵸? 찌양의 전 남자친구, 전 소속사 대표 그렇게나 찌양을 괴롭히고 찌양에 대해 가지고 나쁜 일을 시켰던 장본인 그 장본인과 호용호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최우석 변호사였거든요. 이 최우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찌양의 변호사는커녕 찌양의 편도 아니었고 사실상 전 남자친구랑 같은 편이었던 사람이고 찌양에게는 적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구재혁이가 붙어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구재혁이가 찌양에 대한 과거를 알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방송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보를 받았다.
일반 국민들로부터 최우성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소속사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소속사한테 연락을 취했던 거 그게 이제 구재혁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취재를 위해 가지고 그 쯔양 측의 입장도 듣기 위해 가지고 연락을 취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걸 도대체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구재혁 씨가 입장을 듣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영상을 찍기 전에 입장을 들었어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영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폭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쯔양이 뭔가 탈세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었죠. 탈세에 대한 예시를 들겠다라고 한다면 들 수 있는 예시가 뭐 수십 수백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많고 많은 예시 중에서 하필이면은 구재혁 씨가 선택했던 예시는 뭐였어요? 이겁니다. 여의도 같은 데 가면 2차 나가는 아가씨 불러주는 룸사롱 많거든요. 이거를 지금 탈세에 대한 예시로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상 뭐였어요? 일반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쯔양 소속사만 볼 수 있도록 소속사에게 링크를 보낸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아가씨, 뭐 룸사롱 이런 거 자체가 간접적으로 쯔양 씨에게 내가 네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암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조 얘기 바로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영상 속에서 내가 오늘 탈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터뜨릴 것은 어떻다? 100배는 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협박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또 처음으로 저렇게 계약을 맺었던 당사자 쯔양 측의 소속사 당사자 두 분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같이 회사는 다 힘들어하고 지금도 저는 100번을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협박이에요. 썸네일까지 만들어가지고 클릭 하나 하는 영상 업로드 다 퍼질 수 있게 만들어놓고 빨리 연락을 안 해주면 자기가 업로드를 하겠다 빨리 연락을 달라. 그리고 또 이번에 추가적으로 밝혀진 게 있습니다. 이번에 구재혁 씨가 쯔양 측에게 연락을 한 게 사실상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뭐냐. 나중에 구재혁 씨가 자기 생방송 도중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만간 좀 크게 터질 거예요. 구독자 수로 따지자면은 제가 그동안 다루었던 유튜버들 중 가장 많아요. 저게 지금 대놓고 누구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쯔양님을 지칭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드러난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쯔양 측 소속사 관계자 그리고 또 구재혁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구재혁이 소속사 측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찾아갔었어요. 근데 이제 만나자마자 구재영님이 저희 몸을 수색을 했었고 가방 다 뒤져서 녹음기 있는지 체크하고 우리 핸드폰 끄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올렸으면 2억짜리인데 뭐 아시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가 이미 제작해놓은 걸 업로드 못하면 수익 창출이 안 되니 그거에 대한 건 우리가 돈을 다 줘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저기서는 지금 이제 익명 처리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김용호 기자를 언급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재혁이 직접적으로 김용호에 대한 이름을 꺼내면서 야 이게 만약에 김용호한테 갔으면 2억이나 뜯겼을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가 보든지 간에 100% 협박 공갈일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그래놓고서는 뻔뻔하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우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계약서와 관련된 문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죠. 계약서가 있다 보니까 구재혁의 얘기도 신빙성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작 이 계약서 같은 경우는 왜 작성이 됐던 것이냐. 행하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계약서라는 안전장치를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는 비밀 유지 합의서를 쓰기 위한 계약서로 제안을 했었던 것 같고 그걸 약간 바꿔서 위기관리 매니지먼트 계약서 형태로 마지막에 최종에 바꿨던 걸 구제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소속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또 구재혁이가 딴소리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또 빌미로 해가지고 더 뭐 협박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 방어막 같은 느낌으로 저거를 해놨던 것 같아요. 정작 그런데 그 용역 계약서라고 하는 거 이름도 바꿨던 것도 구재혁 측이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지혁 씨는 별로 그렇게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 객관적인 물증, 어떤 거를 보든지 간에 구지혁 씨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사과 영상을 찍고 그리고 쯔양 씨한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제 수사를 앞두고 있는, 수사가 뭐 진행 중이긴 한데 구속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구지혁 씨한테 가장 최선의 방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